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뭐니 해도 빨간색이죠. 하지만 어제는 배구 때문에 이 빨간색에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 하시면서 계좌 속 빨간 물결로 마음 다시 한번 진정해 보시죠.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빨간불 좀 켜지는 듯 싶다가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계좌 속 빨간 물결을 책임질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미디어 섹터 중 저평가 매력 부각.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미디어, 반도체, 골프 사업 등 M&A 끝판왕.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 드렸는데요. 이 두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난 아직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아셔야겠죠.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주식비기, 종목을 공개해드리기도 하지만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고민되게 하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만큼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김사부와 함께 하는데 오늘 분명히 목요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백종국 사부 모셨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목요일 맞는 거죠? 이게 네, 무슨 맞습니다. 일이죠? 김 사부님께서 약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김 사부님이 대신해서 온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수칠 백사부가 기대해도 좋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주시는 만큼 저도 큰 기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사부와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8월 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백종국 사부의 주식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걱정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식비기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저희가 주식 비기 확인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좀 등락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낙폭을 조금씩 벌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순매도로 전환하는 것 같고요. 기관만 지금 1,400억대 순매 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요인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현재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실적 부분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만 보자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수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주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는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생 상품 쪽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방 포지션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는 하고 있지만 옵션 부분에서는 콜 매수를 상당히 큰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적인 수급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코스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왔는데요. 오히려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되죠. 또 한 번 기회가 저희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제 정말 주식 비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방송 송출 사업. 자, 방송 송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 역시 또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을 들었던 만큼 기대 한껏 높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업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송 송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설립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방송 송출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준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방송 송출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중심이 되는 건 방송 송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 200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5억밖에 들진 않았는데요. 5억 원 규모로 설립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방송 송출 및 채널 공급 사업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는 연평균 무려 62.6%라는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는데요. 그를 통해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높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11년에 코스닥의 상장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설립 이후 11년 만에 상장에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립이 된 지는 그럼 한 20년 정도가 지난 거고
상장이 된 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설립한 지 10년 만에 상장을 하고 지금은 1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바로 코스닥의 상장입니다. 코스닥을 상장을 통해서 그로 얻은 자금을 통해서 회사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볼트온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볼트온 전략을 통해 방송 송출 사업의 뉴 미디어 비즈니스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서 볼트온 전략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뭔지 좀 궁금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질문이 안 오나 했어요. 지금 손이 덜덜 떨리는데. 네네. 근데 말씀 중에 약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뉴미디어라고 이제 완전히 좀 네, 우뚝 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뉴미디어가 원래 있던 미디어에 기술이 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미디어가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사업체들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서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그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프라인의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회사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둘 다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을 따로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네, 나타날 수 맞습니다. 있는. 그 회사를 합치면서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게 바로 볼트온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6년에 반도체 사업으로 이 회사가 진출을 했고요. 거기다가 골프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레저 산업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방송뿐만이 아니고 반도체와 그리고 골프장 사업까지 다각화를 이룬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서 순자산을 무려 20배나 성장을 하게 하는데요. 2배 성장하기도 힘든데 네, 20배.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특히 2011년과 2019년에 다수의 성공적인 M&A를 통해서 연평균 25%나 증가를 하는 매우 높은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에 상장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동안의 M&A를 계속 성공을 시킨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얻어낸 자금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사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장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볼트온 전략이 바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인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M&A를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생뚱맞게 이 기업을 왜 인수하지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최근의 성장률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매년 매출을 25% 다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6.1%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장률이 아니고 매년 25%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2018년에 25%, 거기에 다시 25%.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 그리고 회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자본 잠식이 있었던 경제 전문 미디어 업체의 지분을 2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분은 한 42% 정도 되는데요. 이 미디어 업체에 대한 부실 자산을 청산을 했고요. IPO를 실행을 해서 현재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시총이 1,185억입니다.
정말 알뜰하게 잘 사서 몸집을 불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를 산 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이 1,185억이라는 회사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잦은 경영권 교체로 문제가 많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경영권 문제도 상당히 해결을 했고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또한 상당히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도 당연히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시총 935억 원의 건실한 회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었던 골프장 또한 인수했는데요. 당연히 회생 절차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했던 골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M&A 성과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본업도 잘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M&A까지 네,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M&A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과 능력을 지금과 같은 성장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총 자산과 그리고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회사의 중요한 전략은 바로 M&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다 겸비한 회사가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사업 지배 구조 개선과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현재 이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성장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발판 과정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통한 그룹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형성된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회사를 사다 보니 지배 구조가 좀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좀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중점으로 해서 이 회사는 당연히 지주 회사가 되겠죠. 네. 그를 통해서 자회사들의 개편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지주 회사가 되기 때문이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2018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배당을 현재 실시를 했고요. 2019년에도 당연히 실시를 했고 2020년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올해에도 굉장히 큰 폭의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상승을 위한 무상증자도 2018년에 실행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무상증자를 한 번 더 실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을 좀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 매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려 500억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이 회사의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시총이 한 10% 정도를 현재 자사주 공개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 금액, 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평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총의 10%나 되는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이익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배당도 계속 꾸준히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 이익까지도 같이 노려볼 수 있겠어요. 물론 자사
대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의 예상치일 뿐인데요. 2018년에 분명히 똑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러한 부분을 보여줬던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도 기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골프장을 매각을 했는데요. 골프장 잘 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골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올해 굉장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덕분에. 네, 맞습니다. 골프하는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게 됐고 연령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대중성이 있는 스포츠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골프장을 매각한 게 좋냐 안 좋냐라는 저는 의견이 지금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좋은 부분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골프장만 매각을 했을 뿐이지 운영권은 그대로 둔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는 갖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가져갑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매출 부분에서 조금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골프장 한 개를 매각을 했는데요. 그 자금이 무려 2,200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따져본다면 시총이 거의 반 정도가 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현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그러한 현금을 통해서 다른 M&A를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골프 용품을 파는 업체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좀 했었는데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긴 했지만 여전히 현금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하나의 골프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의 골프장과 비교를 하면 한 1,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골프장도 매각을 하게 된다면 무려 3,500억이나 되는 현금이 생기는 건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고배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3,500억이나 되는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배당도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 회사는 M&A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했고. 이 3,500억을 가지고 어떠한 기업을 사서 M&A를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점이 가장 저렴하게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선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호재성 재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꼭 둘러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금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1장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2장 역시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역대급 실적. 자, 이 종목 저희가 앞서서 맨 앞에 힌트도 뭐 끝판왕, 그런데 지금은 또 역대급 실적 이런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 종목 지금 고가난이 참 탄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대급 실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대 정말 커져집니다.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0.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53.7%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보자면 179.9%나 성장을 했는데요. 앞서 MC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의 실적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넘어선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업 소개를 해드릴 때 매년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엄청난
꾸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작년에 실적으로 보여줬고요. 올해에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부분이 조금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장 매각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재무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을 보면 뿔마마. 우량기업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으로 현금 잘 벌어들이고 있고요. 투자 또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빚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M&A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과하게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1분기 같은 경우 80%로 상당히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300%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골프장 매각 자금이 현재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부터 나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 전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 회사는 성장이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성장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올해에도 계속되고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골프장 매각을 통한 그 자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재무를 가지고 이 업체를 판단을 한다면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역대급 실적을 올해에도 발표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종목 저희가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좀 전에 노란톡으로 좀 어떤 기업이든 부채가 없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뭐 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가 또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100% 안쪽으로 부채의 비율이 있으면 안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한 80%대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여러모로 저는 이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2장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저평가 구간.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구간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차트 분석해 주시죠. 차트 보면 제가 맨날 주봉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에 급한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경영권 분쟁 있으면 한 주라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대 주주가 바로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요. 사모펀드가 이 업체를 주식을 사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이 업체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추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영권 분쟁이 해결이 된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현재 60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쟁 후
이후에는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60 주봉상으로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 구간을 2019년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가지고 있는 밸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의 밸류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이 정도의 밸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 하단선에 맞닿아 있는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라인, 박스 상단의 1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 돌파를 해서 전고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는 현재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작년 말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이 가격대를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마어마한 현금을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그 전에 과거의 M&A 성과 그리고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 구간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을 올라서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상으로도 하단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매우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여기가 좋은 자리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종목 공개와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톡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도 계속 해주고 계시죠. 자, 저희가 잠시 후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막 고민되게 하는 그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많은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노란톡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 상장을 하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처음 알았네요 하신 분 계셨어요. 보통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사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죠. 평균 매출이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종목 좀 기대가 되시죠? 자,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나 봐요. 최대 실적을 냈더니 기대가 되네요. 역시 또 기대감 표현해 주셨습니다. 볼트온 전략, 저 말고도 처음 알게 되신 분 계시네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신기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보면서 생소한 단어 많이 들어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 고수로 거듭나 보죠. 자, 지금 또 계속 신청해 주고 계세요.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자, 빠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PHC 들고 계시네요. PHC 3,5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PHC 지금 2,5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빠르게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도와주시죠. 일단 3,500원이라고 하시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6월 말부터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7월 말부터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지 라인은 21선을 현재 하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 건 같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을 보였던 6월 말에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갭 라인만 아직까지 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조금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250원의 손절 라인을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까지 오게 된다면 2,000원 라인까지는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갭 이하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2,25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간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 3,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일단은 종목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HC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2,550원 오늘 손절가 잡아주셨는데 오늘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절 대응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밑에 있죠. 좀 손실을 줄여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HC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네요. 자, 이프로님이 보내주셨어요. 신풍제약 들고 계시네요. 신풍제약 저희가 좀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신풍제약 66,900원에 6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신풍제약 지금 현재 65,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점점 더 물량 실으시다가 비중이 커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사부님 신풍제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풍제약 지금 자리에서는 따로 손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기다리신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달에 한번 보면 길게 정배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이 라인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과 6월 초만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대에서 정배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탄력을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10만 원까지 상승을 보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481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
라인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 드리면 저는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5월 달부터 6월 초에 동일한 구간에서 정배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한번 보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8만 원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8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8만 원이 오시면 정리를 하시는 쪽이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일단 비중 부분이 60%이기 때문에 8만 원 오시면 비중을 줄여가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481선인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선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6만 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비중 문제인데 비중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HPO 들고 계시네요. HPO 19,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HPO 지금 현재 18,5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약간의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빠르게 해결해 드리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8월 초에 기술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1선을 5일선과 11선이 하향 돌파를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좀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민감하게 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제가 조금 짧게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7,5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16,50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먼저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21선이 있는 19,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라인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가에서 강하게 거래량을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9,000원 라인에서 돌파 시도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매수가 부분에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돌파 시도를 하실 때 장중에 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5,500원에서 매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PO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HPO 지금 손절가 17,500원으로 잡아주셨어요. 만약에 이 선이 좀 깨지게 되면 16,000원대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손절 대응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PO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엔지 님이 한전산업 들고 계시네요. 한전산업 15,9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한전산업 지금 현재 13,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전산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전산업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강하게 상승을 보였다가 7월부터 좀 급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급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데드크로스가 이미 전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사실 매수가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그 지점에서 사실 손절 대응을 하셨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다행히도 반등 시도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반등 시기,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1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6,000원대에 당연히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고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16,000원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 현재 지지 라인으로는 60일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0일선 라인이 11,2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다음 라인인 8,00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상승 추세 이어간다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 16,000원, 그 가격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359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KG ETS 23,55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자,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월 달에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을 것 같은데요. 현재 추세를 보자면 아직까지 추세는 깨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급한 하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고 있어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캔들이 21선까지 현재 돌파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게 된다면 현재 21선을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1선이 돌파할 골든크로스가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 6월달 같은 경우에 강하게 급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오시면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재매수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든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1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지 라인이 현재 60일선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라인에 있는 17,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KG ETS 체크해 봤습니다. KG ETS 지금 목표가 25,000원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6858님이신데 원익 IPS 53,0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제가 매수한 이후로 떨어져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라고 해서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저랑 마음이 지금 너무 똑같은데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자, 원익 IPS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부분을 느끼실 텐데요. 저는 분명히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분명히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상단 부분인 52,500원으로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요. 이 종목 박스권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6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방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45,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4만 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부분은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지금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한 이후로 떨어져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으로 오면 그때 좀 정리하는 방법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보면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1167님, 제이시언 시스템 7,500원에 5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제이시언 시스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 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당연히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좀 깨지고 나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8,000원대 라인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움직임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거래량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목표가 8,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목표가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확인해 봤고요. 시간이 또 금방 다 지나가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나 오늘 안 됐어 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포인트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었죠. 지금 또 잠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점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좀 해주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M&A로 성장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M&A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근데 시총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현금을 이 회사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M&A 건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를 떠나서 최대 실적,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주가 수익면, 그리고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본업도 잘하고 있고 여러모로 정말 신통방통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더 알찬 주식 비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